박간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의의 제3장 1회차 국가별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국가별 문화 정책인데요. 이제 문화정책 교육 정책은 오늘 프랑스, 즉 문화예술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미국, 호주, 핀란드, 일본입니다. 이 장에서는요, 국가별 문화예술 교육이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자, 많은 나라들이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이 5개국에 대해서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 했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에 어떤 것을 적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프랑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프랑스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은요, 정부의 주도하에서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교육부하고 문화부와 긴밀한 협력하에 각 지방 기관들이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요,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자, 프랑스 문화예술 교육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꼽히고 있는 몽트레이 민중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문화예술 교육의 이들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2000년도 프랑스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문화 교육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프랑스는요, 우선 이렇게 되죠. 이들은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특징은요, 교육부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여러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경우는요, 교육부와 문화부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잖아. 교육부가 관장하는 부분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교육부가 대표적인 기관으로서는 문화예술 교육 학군 대표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는 문화지방사업국이 있고요. 또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통신부, 체육소년부, 각 지방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각 지역의 문화기관의 자원과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요. 프랑스의 교육부의 교육방침과 같은 맥락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이 2000년도부터요, 문화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문화예술 교육이 5개년 계획에서 이들이 밝힌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는 비판적인 감수성 함양, 비판적인 감수성 함양,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 불평등 해소, 문화적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다음 다원적인 인적 능력이 강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얘기하는 문화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인데요. 이는 단순히 실기 활동에 집중하여 미래 예술가를 양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학령기와 청소년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 있는 문화시설을 다양하게 확장하고요. 또 활용함으로써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특징은요, 첫 번째가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문화 향유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활동 중심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수자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면서요, 또 학습자의 내면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철학적 사고를 강조하죠.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교수자의 일방적 전달 방식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쌍방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에 따른 비용이 차별합니다. 그래서 사용 계층에 따른 차등 비용 지불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요. 또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적게 부담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쓰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셨죠? 기본적인 권리성 문화하고 활동심의 교육이고 철학적 사고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형평성에 대한 비용을 차별하는데 이렇듯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문화 향유를 강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려하고 있다. 교수자의 역할은 도와주는 겁니다. 즉 교수자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주체라고요? 학습자가 내면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능동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활동 중심의 교육은 학습자들이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철학적 사고를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자,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했는데 철학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메타적인, 즉 앞서서 어떤 학문을 읽거나 어떠한 조류를 읽거나 사료를 읽는 그런 것이 철학인데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기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자의 일반적 전달 방식이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쌍방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형편에 따른 비용의 차별화를 통해서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각양각층이 비용이 차등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를 내세웠어요. 그럼 프랑스를 조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요. 국가 단위로서 프랑스는 대단히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정사에 있어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국가인 동시에요. 대혁명, 즉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국제로 실택한 자유, 평등, 악의를 통해서요. 인간과 사회에 조화로운 공존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히든 챔피언의 나라라고 한다면 프랑스는 문화예술을 찬란하게 표현한 디저블 챔피언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타가 이러한 내용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가 공동선, 즉 옳은 것, 착한 것, 선한 것을 의미하기에 민간과의 협력 아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정책을 펼치는 프랑스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지나게 클 것이고요. 우리 한국도
문화 정책을 펼 때에 프랑스 것을 많이 답습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이러한 시대를 체험하고 있고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프랑스의 문화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 진단한 바 있죠. 그리고 세물 헌팅턴은요, 문명권을 구분짓는 대표적인 개념들이 언어와 정체성을 갖다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화는 불변의 개념은 아니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문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 개인과 진단,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효한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국가의 정체성을 갖다가 얘기하는가 하면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니까요. 이 기준은 조금 옛날 것이긴 하지만 수준의 기준으로요. 강강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문화는 프랑스의 주요 산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남북한 합해서 한 7,500만 되나요? 1년에 프랑스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한 8,600만에서 9천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북한 인구가 다 가고도 더 남는 인원이 가야 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세계 제1위입니다. 또 파리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제2의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매력적인 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꼭대기 있는 분들은 파리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요, 파리 곳곳에서는 무수한 전시회와 예술인들이 공연을 매일 열리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수준도 우리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작 프랑스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을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태 우리가 그 현상을 통해서 미국이 수밀 대계 계속 변경 태도는요, 문화를 협상에 그 가태에 문화를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인들이 주장은 이게 아니죠. 문화의 다양성 개념인데 세계 각국에서 산출하는 문화 사이에 서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공산품과 다르다는 의미에서요. 문화적 외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였고 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프랑스의 외의 같은 것은요. 프랑스의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영화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차이가 또 확인이 드러납니다. 영화 분야는요. 영화 분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요. 한국과 프랑스입니다. 한국은 왜 싫어하는가 하면요. 한국은 1년에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 수를 73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영화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프랑스는요. 사전 제작 지원제도를 통해서 영화 제작에 국가가 적극 개입합니다. 주로 개입하는 것이 뭘로 개입할까요? 재정 지원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불공정거리로 규정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프랑스의 모든 문화 행사는 세상에 풍요로움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비르센테에서 열리는요, 영화제는 3개월마다 한 국가를 선정해서 무려 70일 80편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제가 유례적 행사이기를 지향하는 동시에 한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는 문화적인 것이 가장 세계에서 두드러진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는요, 그들이 문화예술국 국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문화 중심형 국가를 갖다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있으면요, 분명 프랑스를 구성하는 인종의 복잡성 등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문화 불합격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갖다 다른 분석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 프랑스는 자체 내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그들이
자체만으로 고집하는 많은 일들이 세계를 갖다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주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 프랑스는요, 진정 문화의 우두머에 있어서 그들이 힘을 문화면에서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저들은 말이죠. 문화재나 문화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리고 보존을 잘 함으로 해서 문화가 상품으로 최대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서 극도로 다양한 축제를 내세운 박물관들이 프랑스에는 정말 많죠. 프랑스 국립도서관 같이 자리가 풍부한 도서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그러한 건물들과 수공업. 수공업이라는 것은요, 프랑스 제품이 명품이 나오잖아요. 볼펜, 그 다음에 뭐 가방 등등해서 그야말로 프랑스는 좋은 질제품 명품들을 생산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관련된 풍요로운 문화예술 발전된 프랑스 문화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문화는 식도락과 또 동시에 음식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또 인생의 스타일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은 문화 영역에서 치즈 와인을 갖다가 굉장히 또 즐겨 먹죠. 그래서 이들은 뭐 패션이면 옷에 대한 패션, 신발에 대한 패션, 뭐 보석에 대한 패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보호하고 향유해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자국 내에요 30개 이상의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숫자는 40개 이상을 보고 있는 이러한 이락 다음으로 많죠. 문화예산의 보호는 예술과 역사 그리고 도시와 지방 역사죠. 그리고 지정된 자유유적 등 뭐 이런저런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으로 프랑스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고 질줄 모르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어떤 문화 정책을 쓰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적 정책이 5개를 갖다가 4개를 갖다가 얘기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프랑스에 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프랑스 문화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요.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는 것이에요. 하여튼 모든 프랑스는요.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국가 주도로 해준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요. 예술교육이라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술교육을 국가가 바로 지휘하고 집행하고 그 역할을 담당해서요.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청은요. 문화예술과 교육이라는 영역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문화미디어부의 협력하는 큰 틀 아래서 각 지방 여러 관련 기관들과 공조된 협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식 전달을 통한 비판의식과 미적 감각을 양성시키고 그리고 애호가로서의 활동 장르는 2가지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 여러분 중앙정부 부처에 문화부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는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문화미디어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선진국에는 이렇게 문화를 갖다가 개인에게 넘겨주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데 프랑스는 외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죠. 그 문화를 갖다가 못 사는 사람일수록 문화부에 대한 장악력이 강한데요. 하여튼 프랑스는 지역의 선진국이면서도 문화 미디어부를 갖다가 통보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문화를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요,
교육부와 문화미디어부의 공조로 관리되긴 하나 주로 일반 교육 시스템의 틀 안에 이루어지므로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관장하는 부분이 많죠. 학교이군요. 그러나 작가를 선정한다든가요. 예술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부분은 문화미디어부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미디어 역할도 뭐 여러 번 설명드리면 그들은 문화의 지역 정비와 대중화 확대,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지원, 문화 경제 육성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시적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프랑스 문화 교육 중에서 또 정책정에서 들더러진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요. 학교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과 그 대상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 조직들의 교육적 사명은요. 음악, 미술, 체육, 사회 본질을 넘어서서 조명 있죠. 디자인, 음향 디자인, 공연, 영상, 거리극, 복합 장르 예술, 건축, 그래픽, 도시공학, 서커스, 그다음에 환경, 문서 보존, 문화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예술계에 참여하는 프랑스의 참여예술가는 일반 예술가뿐 아니라 영화 감독, 카메라맨, 의상 디자이너, 무대 미술 디자이너, 만화가, 건축가, 분장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 포조를 통해서 미술, 음악, 연구, 무용이라는 전통적 예술 과목 수업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요. 또 이것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와 문화적 정책이 보면 보다 굉장히 개방적이더라.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몽테르의 민중의 집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대중들은요. 문화예술 활동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무술, 춤, 무술, 춤, 뮤지컬, 체조, 장문, 기약, 성악, 서커스, 그 다음에 시각예술 등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프로그램으로도요. 작품 전시회, 또 콘서트, 영화 상영, 세미나 개최, 또 멀티미디어 제작, 컴퓨터 프로그래밍 제작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몬테르 민중의 집에서 발간되는 지금 책자를 제가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듯 프랑스는 특이한 문화 정책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인식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프랑스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은요. 문화예술 5개년 계획 중에서 인력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학교 교사들 이외의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에 참여해 수업을 진행하는 문화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가진 학교에서 예술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예술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적인 안목을 키우고 작업실에서 예술 창작의 실기를 익힐 수 있죠. 그리고 공연, 전시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술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의 주체는 크게 교원, 참여 예술가,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원은 교육부 기준의 교수 업무를 우선으로 한 학교 교사로 전문교육과 국가 임용교실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의 문화예술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문화예술 정책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운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대개 문화 자체가 아주 발달된 나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정부의 조직도 이제 문화예술 분야만을 다루는 사람만으로 전문적으로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중에서 첫 번째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